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반복 주기의 두 번째 강의로서 회원가입 회원가입 기능을 회원가입 기능 구현을 완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은 저희가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면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서 받아서 출력하는 부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죠. 회원가입 페이지 HTML을 그대로 사용하겠고요. 이렇게 전달된 데이터를 여기 보면 form.html이죠. 자, 이렇게 HTML에서 클라이언트가 우리 일반 사용자들이 뭔가 회원 가입을 하고 여기 서브밋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클릭을 하면 이때 여기에 입력한 값들을 브라우저가 읽어서 서버한테 전달을 해주거든요. 그럼 서버에서는 이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이 데이터를 서버의 어딘가에 저장을 해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서브밋을 할 때, 서버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폼 태그를 쓰는 거거든요. 폼 태그를 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액션이라는 걸 줄 수가 있습니다. 액션 속성을. 액션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어떤 URL 주소로 보낼 거냐. 그럼 저는 create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용자를 생성하는 URL로 보낼 거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보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리프레시 됐나요? 자, 이렇게 서브밋을 하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create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서버에서 이 create를 받아주는 부분이 구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에러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아줄 컨트롤러를 구현을 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서버 측에서는 먼저 컨트롤러가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최초로 받아주기 때문에 항상 뭔가 URL이 추가가 되면 그거에 상응하는 컨트롤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클래스인데 컨트롤러 이름은 사용자를 처리한 거기 때문에 유저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고요.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클래스만 추가를 하면 안 되고요. 이 클래스가 컨트롤러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컨트롤러 애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컨트롤러를 하나를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메서드에 자, 뭔가 create 그리고 return으로 저희가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웰컴이 있으니까 웰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를 하나를 추가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자, 보시면 조금 전에 저희가 이 create라는 URL로 요청을 보내는 거잖아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면 서버에서는 이 URL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메서드인데 이거를 브라우저 URL과 매핑해주는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였죠? get 매핑이었죠. get 매핑 그리고 이 URL이 create 이런 식으로 이 get 매핑이라는 애노테이션을 통해서 URL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해당하는 URL로 요청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뭔가 막 에러가 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딘가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 실행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무시하고 여기에 이제 이 create라는 요청을 갔을 때 뭐가 문제였냐면 좀 전에 발생한 에러는 이 웰컴 파일에 보면 이 name이라든가 age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index.html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하죠. 인덱스로 이동하는 걸 에러가 자꾸 나는 게 찜찜하니까. 아무래도 에러 화면 보면 뭔가 불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예, 여기 보면 create로 왔을 때 메시지 받아서 index.html로 이동을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index.html은 이 index.html이 아니라 이 템플릿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dex.html이죠.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얘는 헬로 월드죠. 여기에 얘는 템플릿 뭐 이렇게, 예, 템플릿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좀 확인해 보고 싶으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뭐 다양한 삽질을 통해서 이것도 시도해 보고 저것도 시도해 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습관이에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 될까? 아니면 이게 뭐지? 그런 부분은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하시는 대로 해보는 거죠. 그게 소프트웨어의 장점이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만 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form.html로 데이터를 넘겼어요. 넘겼는데 보시면 지금 물음표하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분명히 name 는 뭐 value, 뭐 age는 value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넘어가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input type 지정할 때 여기 HTML 지정할 때 name이라는 속성, 지금 id라고 썼는데요. 이거를 그냥 새로 만들까요? 헷갈리니까 그냥 id는 일단 무시하고 name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속성으로 name이라는 속성으로 사용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한 값이 서버에 전달이 돼요. 얘만 하나만 바꾼 다음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 요청이 바뀌지 않는 거. 여기서 그러면 백 했다가 다시 리프레시 한번 해주고, 자, 서브밋을 해볼게요. 제가 보면 HTML 인풋 타입의 네임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보시죠. 유저 아이디 제가 아무 값도 입력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넘어간 걸 값은 없고요. 하지만 여기 이름에 해당하는 게 유저 아이디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HTML에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뭔가 데이터, 입력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 여기가 인풋에 인풋 태그에 name이라는 걸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name,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요.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하려면, 자, 다시 여기로 온 다음에 자, 이 상태에 온 다음에 서브밋을 해보면, 예, 아직 사용자 입력한 값이 없기 때문에 값은 없지만 여기 이름들이 정상적으로 넘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값을 진짜 넣어보죠. 여기 회원가입할 때. 그리고 그 값이 잘 찍히는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받았듯이 유저 패스워드 뭐 이렇게 name, 이메일 뭐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자, 이런데 다 찍어보기 좀 귀찮으니까요, 이렇게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하고 서브밋 해보겠습니다. 서버에 보면 유저 아이디가 잘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값을 유저 아이디로 넣었더니 그렇게 좋진 않네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제가 패스워드를 입력했잖아요. 제가 패스워드로 입력했는데 패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러면 했을 때, 자, 보십시오. URL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노출되는 게 썩 보안상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 이제 폼 태그를 작성할 때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get 방식, 제가 여기 보이는 get 매핑이라는 것처럼 이 get 방식으로 요청이 가는데, 이 방식으로 가면 이렇게 URL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러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URL의 값으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포스트 방식이에요. 포스트 방식은 메소드라는 속속을 지정한 다음에 포스트라고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포스트라고 주고 이 부분이 get 방식의 디폴트가 get인 거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저는 get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컨트롤러에서 원래 get으로 받았잖아요. 이 부분이 get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당연히 포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포스트로 바꾸고, 이게 좀 하나만 귀찮지만 하나만 더 찍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 잡아주기, 패스워드 잡아주기, 이름 똑같으니까 다르게 해보죠. 이거는 뭐 자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하면 여기 보면 URL은 create 밖에 없습니다. 뒤에 물음표 뒤에 전달되는 값은 없죠.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 이 URL에선 사라졌는데, 자 그럼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받았을까요? 보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뭔가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을 한 다음에 서버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하거나 변경을 할 때 사용하고 하는 방식이 포스트 방식이에요. get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가져올 때, 그러니까 사용자의 목록을 뿌리거나 질문의 목록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서버의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이렇게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는 포스트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현재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학습하다 보면 추가적인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끝낼 수도 있지만, 자, 여기 보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이제 4개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상태도 많은데 저희가 개발을 하다 보면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가 상당히 여러 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데이터들을 매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메서드의 길이가 상당히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인자의 개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식은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는데, 이거는 일단 웹에다 한번 만들어 보죠. 유저라는 클래스, 저 데이터를 담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패스워드 자,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유저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담으려면 set 메서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번 set 메서드를 만들기 귀찮기 때문에 소스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소스로 가시면 generate getters and setters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저희는 setters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select setters 하면,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식으로 set 이 메서드가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죠. 이렇게 포매팅을 다시 하고 싶으면 Ctrl Shift F, 윈도우는 맥은 Command Shift F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포매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저로 이 4개를 봤던 이 데이터를 유저로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 유저 하나로 이렇게 출력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전에 제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이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리프레시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새로운 값을 입력해도 되지만 바로 리프레시만 해도 똑같은 데이터가 서버로 전송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송이 됐는데 뭔가 이상하죠. 데이터, 이 유저가 갖고 있는 데이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왜냐? 유저 클래스에 toString이라는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또다시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소스를 간 다음에 toString 메서드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이 4개 필드를 다 가지도록 이 toString 메서드를, 자, 이렇게 그러면 자동으로 뭔가 리프레시가 되면서,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이 상태에서 이 라이브러리 릴로드가 리프레시를 해줬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라우저에서는 제가 이전에 테스트할 때 입력했던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서버에 다시 전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서버에 올라온 데이터를 보면, 예, 제가 입력했던 이 데이터들이 정상적으로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져서 메서드의 인자가 많아진다, 이게 좀 단점이다 싶으면, 예, 이런 식으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보이는 이 이름들, 이제 이것도 뭔가 약속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약속의 중요한 부분은 이 form.html에 보이는 이 네임에 있는 이 이름들과 여기 보이는 이 세터 메서드의 이름들이 같으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여기 필드 이름이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메서드 이름, 자, 이게 어떤 컨벤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저 아이디라는 필드 이름이 있으면 set 첫 번째 글자 대문자, 이런 식의 세터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하느냐? 예, 스프링에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값을 유저에 저장을 해주는 거죠. 예,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너무 인자가 많아지는, 메서드 인자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지금과 같이 새로운 클래스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너무 많은 내용을 달았을 수도 있겠네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반복 연습이 있습니다. 연습하시면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뭐 언제 했다고 되게 쉽게 얘기하죠. 근데 정말 쉬운 거 맞습니다. 두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하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